자, 52페이지에 급수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단원이죠. 급수라는 단원인데요. 급수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자, 거기 교재 보시면은 뭐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쌤이 정리를 좀 해드릴게. 자, 앞에서 배웠던 거 복습하시면 수열의 극한은 우리가 얘를 극한식으로 표현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했었죠.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리미트 an은 이제 일반항의 극한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좀 분류를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일반항의 극한인 거야. 근데 자, 이제 급수라는 게 나오죠. 두 번째. 그럼 급수의 정의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정의는 얘가 좀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정의는 뭐냐면 합의 교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기호로 표현된 식을 우리는 급수라고 합니다. 되나요? 합의 기호로 표현된 식을 급수라고 할 거야. 근데 정확한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보통 급수를 라지 S라고 쓰거든. 그럼 얘 라지 S라고 쓰는데 이 친구는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되나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는 말은 결국 뭐가 되냐면 얘는 합의 극한이 되는 거죠. 합의 극한입니다. 그러면 여기 써지는 요 Sn 있죠. Sn은 의미가 뭐였냐면 얘는 첫째 항부터 쭉 더해서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걸 우리가 Sn이다 라고 했었잖아. 즉 무슨 얘기냐? 얘는 이제부터 이름을 부분합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구할 거예요. Sn이라는 것을. 되나요? 그러면 급수는 수열의 극한에서 배웠던 거랑 다르게 수열의 극한은 일반항을 구해서 리미트를 붙인 게 수열의 극한이었다면 급수는 Sn을 구해서 리미트를 붙이는 거지. 자, 그러면 푸는 순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 합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리미트 붙이면 급수 계산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거야. 알겠어? 자, 근데 얘를 이렇게도 써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도 쓸 수가 있냐면 Sn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지만 Sn이라는 표현으로도 가능하지만 시그마로도 쓸 수 있죠. 그지? 그래서 시그마로 써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가 되고 a k다 라고도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잘 봐. k가 1부터 가서 n까지 갔다가 그 n이 다시 무한대로 가네요. 그럼 이걸 합쳐버리면 얘는 어디까지도 표현이 가능하냐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다 라고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더라라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잘 봐. 급수를 나타내는 표현은 리미트 sn, 합의 극한,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만큼, 그리고 예, 다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아시겠나요? 이 표현이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교재 봐봐. 교재 보시면 쌤이 지금 정리한 게 다 적혀 있는데 52페이지 보시면 급수는 일단 첫 번째 각 항을 차례대로 덧셈 기호로 사용하여 연결한 식을 급수라고 하고요. 자, 우리는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자, 첫 번째 박스 보시면 A1부터 쭉쭉쭉 가가지고 AN까지인데 자, 거기에서 A1부터 AN까지를 괄호 쳐주세요. 이렇게 괄호 쳐두시고 걔가 바로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 부분합. 요걸 의미한다는 거. 부분합을 의미한다는 거. 자, 근데 SN까지 구하는 게 우리가 수열에서 배웠던 거라면 지금부터는 그
이후의 항이 어떻게 갈까라는 걸 배우겠다라는 거죠. 그게 급수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시그마로 표현하시면 이렇게 써져 있죠. n이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an이다 라는 말은 계속 더해간다는 뜻이에요. 계속 더해간다. 됐죠? 계속 더해간다. 자, 그러면 괄호 2번에 부분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급수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SN이라고 할 거고 그 SN을 밑줄 부분합이라고 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급수의 수렴입니다. 급수의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SN이 일정한 숫자 라지 S에 수렴한다면 즉 리미트 SN이라는 걸 계산을 했어요. 그 리미트 SN을 계산했는데 걔가 어떤 특정한 숫자에 수렴하겠죠. 얘도 어쨌든 극한 계산이니까. 그럼 극한을 계산하면 항상 둘 중 하나라고 그랬잖아.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근데 수렴한다면 우리는 그 급수가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그지?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발산이 있습니다. 자,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우리는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발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굳이 합을 구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제 급수를 계산하는 방법. 즉, 급수를 계산한다는 것은 합의 극한을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합의 극한을 판단하는 방법. 자, 그럼 합의 극한을 판단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시면 자, 일단 뒤쪽으로 먼저 와서 56페이지 보세요. 개념 1번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개념 1번에 보시면 문제의식이 자 1번부터 갑니다. 1번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얘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서 쭉쭉쭉쭉 이렇게 가지. 자, 그러면 급수를 계산하는 순서는 첫 번째 합을 먼저 구해요. SN을 먼저 구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SN 구한식에다가 리미트를 붙여서 계산하셔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친구 있죠. 개념 1번에 1번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SN을 구하면 자 SN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요 수열에 먼저 일반항을 쌤이 구해볼게. 일반항. 그럼 요 수열의 일반항 즉 AN이죠. 그 AN은 어떤 식이 될 거냐면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가서 n분의 1이다. 이렇게 써지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쭉쭉쭉 가서 n분의 1이야. 그럼 이거 일반항 구하면 뭐야?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시그마 공식 쓰시면? 그러면 SN은요. 잘 보세요. SN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일반항 수열의 합 옆에는 항상 일반항이라고 했죠. 시그마는 얘가 일반항이야. 그럼 얘를 대입해. 얘를 대입하면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2 이런 수열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쌤이 지난주에 수열 설명하면서 시그마 연산하는 거 굉장히 연습 많이 해두셔야 된다. 왜? 미적분의 급수에서 계속 쓰일 테니까. 알겠니? 그러면 자 봐봐. 요건데 요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요 모양이 지금 부분분수네요. 그죠? 부분분수. 이거는 수원에서 배운 겁니다. 자, 그럼 부분분수 계산이니까 요거 체크하시면 자, 얘는 자, 앞으로 2를 뺄게요. 2를 빼시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자, 부분분수니까 계산하시면은 변형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SN을 구해보시면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하시면 되니까 자, 부분분수 계산하면 제일 중요한 건 소거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K에다가 1부터 대입했을 때 쭉 소거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얘는 맨 앞에 누가 남냐면 1이 남을 거야. 그 다음에 맨 끝에 누가 남을 거냐면 n을 대입한 얘가 남는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잘 봐. 여기까지 계산한 친구가 누구냐면 얘가 SN이에요. 알겠어요? 얘가 SN이야. 그러면 얘가 SN이니까 여기에다가 뭘 붙이면 돼? 리미트를 붙이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되니까 결국 답은 뭐가 되냐면 요 앞에다가 리미트 계산을 해준 게 바로 뭐라고? 급수가 된다고.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 친구가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거지. 그럼 얘가 0으로 가니까 뭐가 돼요? 정답은 2가 되겠네요. 끝.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자, 이게 급수 계산 기본이에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급수를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문제에서 주어진 수열을 분석해서 SN을 구합니다. SN을 구하시고 이 SN을 구한 거를 가지고 리미트 SN이니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요거 체크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밑에 것도 비슷한 형태가 될 거고 얘가 바로 이제 부분분수 형태가 되는 건데 잠깐 살짝 앞으로 와서 자, 54페이지에 보시면 54페이지에 급수에 계산하는 여러 공식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뭐 요거를 완벽하게 다 외워서 하시면은 좋기는 해요. 좋긴 해. 빠르니까. 근데 이제 외웠는데 이제 어설프게 외워가지고 잘못 적용하면 이제 오히려 안 외우니만 못한 뭐 이런 형태라서 근데 이제 거기 나와 있는 형태들이 쭉 보면 다 뭐냐면 수렴하는 급수의 여러 공식이라고 돼 있는데 부분분수 형태가 돼 있죠. 그죠? 자, 1번부터 6번까지는 전부 다 뭐냐면 일단은 분수 형태야. 근데 얘들아 6번 봐봐. 위에 거는 다 부분분수 형태거든. 1, 2, 3, 4, 5는 다 부분분수인데 6번에 보시면 6번은 사실 부분분수야? 아니야. 6번식이 모양이 뭐야? 6번식의 모양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거기다가 이따가 내가 설명해 줄 건데 잠깐 하나만 메모해놔.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n제곱분의 1이라는 친구 됐나요? 얘 있죠. 얘는 수렴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얘는 수렴해. 근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있잖아요. 요거 얘는 발산해요. 얘는 발산이에요. 근데 얘는 수렴해요. 얘가 왜 발산하나요? 왜 발산하냐? 자, 잘 보세요. 요거 한번 써볼게. 이거 그냥 지금 증명해 드릴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밑에 내가 다르게 한번 써볼게요. 노란색으로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자, 일부러 줄 맞춰서 쓴 거예요. 자, 그럼 어디서 끄는 거냐면 2의 n제곱분의 1 될 때로 끄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하나, 여기 2개, 여기 4개. 그럼 그 다음은 8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하얀색으로 쓴 게 얘죠. 여기다 1부터 대입하면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이렇게 가잖아. 하얀색으로 쓴 게 얘야. 그 다음에 잘 봐. 하얀색이랑 노란색이랑 비교하면 누가 커? 응? 하얀색이랑 노란색이랑 비교하면 누가 커? 하얀색이 더 크잖아. 왜? 분모가 더 작잖아. 얘 3, 4, 얘 8, 8, 8. 얘가 더 커.
분모가 작을수록 크잖아. 그지? 그럼 무슨 얘기냐? 노란색보다 하얀색이 커요? 맞아요? 노란색보다 하얀색이 커요? 근데 잘 보세요.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2분의 1이죠. 요거 4개 더하면 얼마야? 2분의 1이죠. 그럼 무슨 얘기야? 무한히 더해 가잖아. 그럼 무한히 더해 가니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그지? 그럼 2분의 1을 계속 더하네. 그럼 2분의 1을 계속 더하면 뭐예요? 발산하죠. 1, 1.5,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2, 2.5, 3. 그러면 노란색이 발산합니다. 하얀색 뭐예요? 발산하죠. 그래서 발산.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자 n의 p제곱분의 1이에요. n의 p제곱분의 1이야. 그랬을 때 요 p라는 애 있지. 요 p라는 친구가 p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1이나 2분의 1, 3분의 1 이런 애들. 그러면 발산하고요. p가 1보다 크다면 2, 3 이렇게 2제곱, 3제곱 그렇다면 수렴합니다. 항상 2. 그래서 경계의 기준이 뭐냐면 1이에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이름만 알아도 이렇게 불러요. 근데 뭐 몰라도 돼요. P 시리즈라는 말은 몰라도 되고요. 영어로 급수가 시리즈야, 얘들아. 급수가 영어로 시리즈야. 그래서 P급수라고 불러요. P급수. 이거는 뭐 교육과정상에서 배우는 용어는 아니고요. 근데 왜 얘기를 하냐면 수리논술에서 가끔 나와요. 얘가. 수리논술 제시문에서 가끔 나오거든. 급수 나왔을 때. 그래서 이것만 알아두면 돼. 제곱이면 수렴해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선. 근데 1차잖아. n분의 1. 요거 n분의 1. 요거는 발산합니다. 알겠지? n분의 1은 발산한다라는 거. 자, 그것 때문에 그 개념 거기 분수식에서 6번 설명해 드렸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55페이지 봐봐. 55페이지 보시면 이제 발산하는 급수 있잖아. 그럼 발산하는 급수 형태가 1번이랑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루트꼴이고요. 루트꼴이고 그 다음에 밑에 3번 있죠? 자, 3번이 방금 전에 쌤이 얘기한 요거예요. n분의 1. 그죠? 발산한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루트 형태로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웬만하면 발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리화해서 계산하시면 부분합을 구하시게 되면 루트 n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꼴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시면 그 괄호 3번은 이렇게 쌤이 증명 한번 해드렸죠. 요거 그래서 발산한다라는 것까지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계산하는 거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합을 구하고 알겠니? 합을 구하고 요 합을 구한 거에 리미트를 붙이는 게 급수 계산법이라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뒤에 개념 2번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2번 보세요. 자, 개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갑니다. 개념 2번은 뭐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뭐 어렵진 않고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그대로 푸시면 되는데 문제 보시면은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밑줄 x 마이너스 2n으로 나눈 나머지를 an이라 하자. 자, 그럼 개념 2번은 뭘 쓰겠다는 얘기냐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식 한번 세워주자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x-2n으로 나누는 나머지를 an이에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이 친구는 an이고요. 자, 얘는 an은 x제곱 빼기 1이죠. 그럼 x-2n이니까 뭐 대입하시면 되냐면 x 자리에 2n 대입해 주시면 되더라 라는 거지. 이렇게 됐어?
자, 우리 고1 수학에서 배웠던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가 뭐였냐면, 자, 봐봐. fx를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x-a로 나눈 나머지. 얘가 fa다 라고 얘기했고, 요 fa가 바로 뭐예요? 나머지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x-2n으로 나눈 나머지를 an이라고 했으니까, 아하, an은 뭐가 되는 거야? fx에다가 2n을 대입한 식이 되겠네. 즉 an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인수분해까지 처리해 버리시면 2n 플러스 1 곱하기 2n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분수함수 형태의 식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마무리 계산하시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an분의 요거니까 2n 플러스 1 2n-1분의 얼마야? 10이다 라는 건데, 자, 여기서 좀 빨리 푸는 걸 가볼게. 자, 원래 원칙상으로 우리는 급수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는 원칙상으로는요, SN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SN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리미트를 붙인 게 급수다, 급수값이다 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자, 근데 앞에서 배웠던 그 마풀교과서 특강에서 배웠던 거를 응용하면, 자, 부분분수 형태네요, 이 친구는. 그럼 이 친구 부분분수 형태니까 얘는 수렴할 거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한 거죠. 그죠? 그럼 얘가 수렴할 거라는 걸 공부한 거니까 굳이 SN을 구하지 말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차피 요거의 SN을 구하면 이런 꼴이 될 거라는 거야. 앞에 숫자 첫째 항 남고 뒤쪽에 가서 뒤쪽에 따라락 가가지고 여기 어딘가에 n, 이건 안 써도 돼요. 근데 뭐 n분의 k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SN을 구해보면 실제로 변형을 해보면. 근데 n이라는 친구가 어디로 갈 거냐면 n이라는 친구가 무한대로 갈 거니까 당연히 이 값은 0으로 수렴하겠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 자, 이거 변형을 해보면 잘 봐. 이거 변형을 해보면 12죠. 12 앞으로 빼시고 그 다음에 부분분수 변형하면 얘를 뒤에 거라고 할게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두 칸 차이니까 2분의 1 됐어. 그 다음에 부분분수 쓰시면 2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1부터 쭉 대입하잖아. 그럼 대충 생각해보면 이런 거 아니야? 1 대입하시면 1-3분의 1 더하기 2 대입하면 3분의 1-5분의 1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됐니? 그럼 계속 뭐 한다는 거야? 계속 지워진다 라는 형태가 되니까 여기 1만 딱 남는 게 되는 거라서 문제 정답은 그냥 6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빨리 풀리죠. 굳이 SN을 구하지 않아도. 알겠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부분분수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럼 부분분수 형태 중에서 유명한 애들,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거, 정리했던 것처럼 이런 친구들은 전부 다 수렴할 거다라는 거죠. 전부 다 수렴할 거다. 됐나요? 네, 그러니까 그냥 뒤에 거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뒤에 항이 0으로 수렴할 테니까 그냥 수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자,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만약에 여기 봐봐. AN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야 이런 거. 근데 이걸 착각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자, 주의하실 게 이거라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이 급수 구해봐 라고 했으면, 자, 급수를 잘못 이해하셔서 선생님 급수는 계속해서 무한대로 더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 거니까 이게 일반항이잖아요. 그럼 일반항을 그대로 대입해서 쭉 써보면 루트 2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가고 더하기 뭐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쭉쭉쭉 가니까 선생님 계속해서요 지워지지 않겠어요 라는 거죠. 선생님 그럼 계속 무한대로 더하면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1 하나만 딱 남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수렴합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얘는 알겠어? 그럼 급수를 잘못 이해한 거야. 급수는 쌤이 얘기했죠. 다시 급수는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 합의 극한이라고. 합의 극한. 이게 급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합을 구해주는 게 포인트라는 건데, 자, 이 친구는 왜 그러면 발산하냐면 얘 합을 구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가니까 SN을 구하면 결국
맨 앞에 마이너스 1이 남는 거 맞고요. 맨 뒤에 루트 n 플러스 1이 남아서 얘가 이렇게 돼요.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부분합이야. 그럼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여봐. 그럼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인 게 급수인데 이 리미트 SN은 여기다 리미트 붙이니까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는 계속해서 지워지니까 여기 앞에 남는 것만 해가지고 얘가 6이에요 라고 하면은 맞는데 왜 얘는 틀리나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계산 속도를 빠르게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계산 속도를 우리가 단축하는 입장에서 유명한 형태들은 좀 암기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야. 그래서 부분 분수는 수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열이고요. 반대로 루트꼴은요. 루트꼴은 급수에서는 발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애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캐치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58페이지 가보시면 급수의 활용. 이것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 하자는 거야? 식 세우자는 거거든. 근데 식 세우는 건데 뭐 이거는 난이도가 천차만별이에요. 당연히. 문제가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요거 뭐 식 세우는 거는 나중에 차분하게 또 연습해보면 되니까 그냥 활용 파트는 식 세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59페이지 옆에 보시면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별표 5개 치세요. 이게 급수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급수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무한등비 급수의 도형. 맨 끝에 나오는 거. 그거는 수능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수능에 무조건 나오는 주제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 즉 우리가 수열에서 배웠던 SN-AN 관계 요거랑 비슷한 건데 자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59페이지 보시면은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이제 명제들이 보시면은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N이 0이다 라고 나와 있는 명제가 있어요. 거기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자 급수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급수와 일반항의 극한 사이의 관계인데 얘를 보시면 첫 번째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N 일반항의 극한은 항상 0이다. 얘는 참이고요. 얘가 참. 그 다음에 리미트 AN이 0이라고 했을 때 리미트 AN이 0이면 급수가 수렴하냐? 는 거짓이죠. 자, 그러면 이런 거거든? 얘부터 보면 얘 발레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발레가 방금 전 시간에 쌤이 얘기했던 자 AN이 n분의 1이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AN이 n분의 1이다. 그러면 요거의 극한값은 리미트를 붙이면 리미트 n분의 1이니까 0으로 가죠. 그럼 이건 만족하네. 근데 아까 증명했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n분의 1. 이 친구는 뭐 했어요? 발산했죠. 됐니? 발산한 거야. 그러니까 리미트 AN이 0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지. 근데 거꾸로 급수가 수렴한다면 리미트 A는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자, 왜 그러냐? 이걸 볼게. 왜 급수가 수렴하면 얘가 0이 되는지. 우리가 그러면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수열에서 배웠던 거. Sn 빼기 Sn-1입니다. 자, Sn 빼기 Sn-1은 뭐와 똑같다고요? AN과 같습니다. 요거 배웠었죠? 기억나시죠? 그지? 자, 그럼 양쪽에다가 리미트 붙여볼게요. 양쪽에 리미트 붙이면 리미트 Sn 마이너스 리미트 Sn-1. 자, Sn이 수렴하는 거야. 리미트 SN이 수렴해. 그럼 이 수렴하니까 이렇게 분배할 수 있지.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요? 리미트 AN이 되는 건데 자, 쌤이 아까 이런 얘기 했어요.
요게 수렴하면 요 Sn-1 하나 차이죠. 하나 차이. 하나 차이도 뭐예요? 수렴하고요. 이 수렴값을 알파라고 한다면 하나 차이 나는 것도 뭐라고 그랬어? 알파다라고 얘기했지. 그럼 알파에서 알파를 뭐 한 거야? 뺀 거네? 그럼 알파에서 알파를 빼니까 뭐가 돼요? 0이죠. 그리고 이게 결론이에요. 즉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는 걸 배웠을 때 SN과 AN 관계에서 우리가 배웠던 요식을 가지고 급수가 수렴한다고 가정을 하면 요 관계식에 의해서 리미트 AN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증명이야. 됐지? 근데 그 역은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냐? 잘 보세요. 자, 이렇게 가시면 돼. 리미트 AN을 먼저 판단을 합니다. 자, 리미트 AN을 판단했을 때 이 친구가 0이 아닐 수가 있고 리미트 AN이 0일 수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 관계가 있는데 만약에 일반항을 봤을 때 이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라면 급수는 100% 무조건 발산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야. 그럼 무조건 급수는 발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리미트 AN의 값이 2분의 1이야. 그럼 리미트 AN의 값이 2분의 1이면 0이 아니죠. 그럼 0이 아니니까 그 친구의 급수는 무조건 뭐가 될 거야? 100% 발산이 된다고. 알겠니? 근데 리미트 AN이 0입니다. 리미트 AN이 0이면 요 급수는 100% 수렴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 없어? 없어요. 하지만 뭐는 하냐면 수렴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즉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단계별로 가시면 우리가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판단하실 때 일반항의 극한값을 먼저 보시고요. 일반항의 극한값을 먼저 본 다음에 0이 아니라면 무조건 그냥 발산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반대로 AN이 0이다, 리미트 AN이 0이다 라고 나오면 급수는 수렴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는 직접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부분합을 구하고 그 부분합의 극한값을 직접 찾아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건데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데 자, 여기에 써진 식이요. 2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해봐. 그러면 쌤이 수열 수업하면서 이런 얘기했죠. 시그마 옆에 있는 요 친구는 무조건 뭐라고 그랬냐면 무조건 일반항이다 라고 얘기했거든. AN의 역할을 한다. 그지? 그럼 여기 일반항이잖아. 그럼 이거의 극한값 계산해보면 요 친구는 2n분의 n이니까 극한값이 어디로 가? 2분의 1로 가는 거고 2분의 1로 가니까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급수는, 이 전체 급수는 내가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발산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자, 그럼 쌤이 지금 정리한 게 교재 보세요. 자, 첫 번째 명제. 급수가 수렴한다면 리미트 A는 무조건 얼마다? 제로다. 그럼 그거의 대우 명제죠? 그거의 대우 명제는 뭐예요? 리미트 AN이 0이 아니라면. 리미트 AN이 0이 아니라면. 이게 대우야. 그럼 리미트 AN이 0이 아니라면 그 급수는 100% 뭐 할 거다? 발산할 거다. 같은 말인 거지. 둘 다 참고지식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가겠습니다. 괄호 2번 보시면은 1번 명제의 역이죠. 자, 리미트 AN이 0이야.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라고 그래서 급수가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100% 급수가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거의 대표적인 판례가 아까 보여드렸던 n분의 1이요. 그렇지만 리미트 AN이 0이라면 급수가 수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확인해서 검증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한 게 60페이지 가보시면 자, 60페이지에 급수의 수렴과 발산의 판정법이라고 돼 있죠. 자, 갑니다. 부분합의 극한을 구하지 않고 즉 앞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는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확인하려면 SN을 직접 구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SN을 구해서 극한을 붙인다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부분합의 극한을 구하지 않고도 이렇게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다면 얘가 0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무조건 뭐 한다고 얘기하시면 돼? 발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확인했나요?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61페이지 가겠습니다. 급수의 성질인데, 자, 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질하면 항상 나오는 게 있어서 극한에서, 얘도 합의 극한이니까 급수의 성질, 뭐예요? 성질을 하려면 수렴한다가 전제가 돼야 돼요.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도 그랬고 수열의 극한에서도 그랬죠? 리미트 값이 수렴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자유롭게 분배가 가능한데 다만 이 친구는 급수는 시그마를 달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시그마에서 보세요. 자, 시그마에서요. 이런 거 얘기했을 거야. 자, 시그마 AN 더하기 시그마 BN을 합쳐서 시그마 AN 더하기 BN이요. 이렇게 쓰는 거는 가능하죠. 이거는 가능했어. 근데 잘 봐 얘들아. 시그마 AN 곱하기 BN이야.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럼 얘를 시그마 AN 곱하기 시그마 BN 이라고 쓰는 건 돼? 안 돼? 이거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그냥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자, 여기다가 1 대입해봐. 여기다 1 대입하면 A1, B1 A2, B2 쭉쭉쭉 이렇게 가는 애잖아. 근데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곱하기 B1 더하기 B2 더하기 땡땡땡 이거잖아. 그럼 당연히 이거 전개한 거랑 이거랑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 없어? 당연히 없죠. 그죠? 그러니까 시그마는 곱셈이나 나눗셈에 대해서는 분배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급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교재 보시면은 자, 두 급수가 수렴합니다. 두 급수가 수렴하는데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분배가 가능하지만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는 분배가 안 된다라는 거. 알겠지? 이유는 시그마라서 그렇죠. 합이라서 그런 거야. 됐어. 자, 정리하시고요. 넘어가서 개념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1번 보시면 여기다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개념 1번. 자, 개념 1번 보시면 잘 봐.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돼 있는데 자, 1번 급수가 지금 일반항의 형태가 뭐냐면 AN-3이야. 얘가 2021이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써진 숫자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은 뭐냐면 숫자가 써졌다는 거니까 얘는 뭐야? 수렴한다는 거야. 수렴. 이게 포인트라고. 아, 그럼 얘가 수렴하니까 요 일반항의 극한값 리미트 AN-3이 얼마야? 0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리미트 AN은 얼마라고 대답하시면 돼? 3이에요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얘가 3입니다. 그러면 끝났네요. 3이요. 답은. 됐지? 자, 정리하시고 자,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은요. 수열 AN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얘도. 시그마 AN-3n-5분의 n이 2다. 자, 2다. 거기 뭐야? 수렴한다. 그러면 얘는 리미트 AN-3n-5분의 2죠. 요거. 얘가 뭐인 거야? 제로다. 이렇게 가시면 되지. 자, 그러면 얘가 제로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요거 계산해볼게. 얘 수렴하네요. 얘 수렴하죠. 얘 어디로 가요? 아이고 미쳤네요. 왜 2를 써놨죠? n이요. 쏘리. 자, 이거 어디로 가요? 3분의 1이죠. 3분의 1. 3분의 1로 수렴하니까 리미트 AN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내주시면 되고 그럼 문제에서 구하는 정답은 9에다가 3분의 1 곱해주시고 더하기 2예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 정답은 5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63페이지 보시면 이제
항의 부호가 교대로 변하는 급수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교대 급수는 나중에 이제 뭐 내신 때 가서 하시면 되니까 그냥 참고사항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5페이지에 이제 등비급수 가볼게요. 등비급수.